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흔히 대상포진을 두고 통증의 왕이라고 하던데요. 모든 병이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수월하듯이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또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뒤늦은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주 열린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대 통증 중 하나라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특징인 대상포진. 치료 후에도 신경에 통증이 남아 오랫동안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치료법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보면은 주변에서 대상포진을 한번 앓고 나면은 정말 통증이 심했다고 예. 이야기 많이들 하세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대상포진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잘 발생하는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 이후에 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숨어요. 네. 신경세포에 숨어 있다가 내 몸이 약해진 면역이 약해질 때 그것이 표출되면서 네. 통증과 발진을 일으키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이 대상포진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흔한 병이고요. 네네. 대상포진이 주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이나 네. 또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 환자들, 당뇨가 오래 아픈 사람들이 잘 생기는 것이 특징으로 돼 있고요. 네. 그 모양이 이 띠 바이러스, 띠 모양 바이러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발진 나타나는 것이 띠 두르듯이 네. 이렇게 선상으로 이렇게 네. 보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포진이 이제 피부에 물집이 생긴다고 예, 예.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사라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또 있던데 예. 그건 왜 그렇죠? 이 엄밀히 말하면은 대상포진 피부병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대상포진이 생기는 자리가 피부 밑에 진피에 있는 신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바이러스고요. 네. 그 자극된 일부가 표피로 피부로 발진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신경계통의 질환이죠. 네. 이 신경계통의 질환이 대상포진이 다 낫고 보통 발적이 불그스름하다가 물집이 생기고 나중에 좀 짙은 색으로 탈색이 되다가 나중에 다 이 딱지기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를 우리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부위가 우리가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한 환자들이 대부분 이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죠. 네.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 노인층에 제일 많은 걸로 돼 있고요. 네. 보통 노인에서 대상포진이 일으킨 후에 보통 50% 이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밤에 극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온도 차이가 많은 너무 뜨거운 데 있거나 네. 너무 찬 데 있을 때도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증상이 심해지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이 대상포진 하면은 보통 증상이 다양하다고 또 알려져 예, 예, 있잖아요. 예, 예. 뭐 피부에 물집 잡히는 거 외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증상은 뭐가 있나요? 대상포진 환자를 처음에 진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감기 환자인데 특별한 부위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머리가 아프다든지 뒷꼭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체간부가 아프다든지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일단 대상포진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요. 보통 이런 통증이 있은 이후에 몸에 전신적인 통증이 있은 이후에 3, 4일이 지나야 표피에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그때서는 우리가 보고 이게 대상포진이 알 수 있지만은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경험상 이 사람은 대상포진일 것 같다 생각하고 진단하고 항바이러스를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신 통증뿐만 아니라 이 대상포진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가 안면부하고 네. 체간부예요. 네. 가슴 쪽에 제일 많이 생기고요. 얼굴 쪽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 통증이 심할 때는 안면 쪽에 마치 3차 신경통의 통증처럼 심하게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무서운 것이 이 대상포진이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안구 쪽에 염증이 침범을 했을 때는 각막이나 결막이나 이런 데 손상을 해서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합병증도 있어요. 네.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네요. 예.
그 대상포진이 발생한 후에 신경통은 보통 이제 노인분들한테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는 그만큼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신경통과 대상포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처음에 언급해드렸지만은 네. 세포 면역 계통의 네. 면역력이 떨어질 때, 특히 전반적인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우리 시스템이 있어요. 면역 네. 시스템이. 이런 면역 시스템이 약해질 때 잘 생기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이후에 네. 60세 이상 노인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리고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네. 야외 활동을 않고 햇빛을 너무 조금 받는 그런 분들도 잘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 흡연 많이 하는 분들도 이렇게 잘 생겨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기전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흔히 추측할 수 있는 대로 면역력이 우리 몸의 컨디션이 떨어질 때 네. 대상 숨어있던 수도 바이러스가 대상포진으로 표출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수도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럼 대상포진이 생길 확률이 없네요. 없습니다. 예, 예. 그럼 수도에 걸렸던 사람에게만 그런 예. 위험성이 근데 있는 우리나라는 거군요. 수두가 원체 광범위하게 어린 시절에 네. 다 거의 대부분이 알았던 경험이 많고요. 그다음에 수두 바이러스가 어떤 경우는 심하게 네. 전신 발진해서 수두인지 알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냥 정말 감기 몸살처럼 그냥 수두가 앓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하게. 예, 사실은 이걸 갖다가 내가 수두를 앓았는지 안 앓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죠. 네. 대상포진을 치료할 때 예, 예. 그 골든 타임이 또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상포진이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전신 통증이 오고 부분적인 통증이 심해졌을 때 일단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포진 의심이 된다면은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항바이러스제를 먼저 정확한 시기에 일찍 투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항바이러스를 제때 투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초기에 정확한 항바이러스 체제를 투약으로 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대상포진이 있을 때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쉬면 낫는 것처럼 네. 대상포진 역시 똑같습니다. 바이러스 병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수면, 충분한 음식 섭취, 네. 또 충분한 수분 섭취, 네. 또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치료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이 감기하고 비슷하다고 예, 예. 하셨고 예. 또 워낙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초기에 제대로 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예, 예. 그 이후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죠? 우리가 대상포진을 앓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초기에는 그걸 놓치고 있다가 네. 발진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건 첫 번째 치료가 가장 중요한 항바이러스제. 네.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 먹는 약으로 돼 있고요. 네. 심하면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진통제를 같이 투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 이런 통증이 심할 때는 부분 마취를 하는 니도케인이라고 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요새는 패치로도 나오고 연고로도 나와요. 그런 걸 바를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캡사이신이라고 우리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그런 것이 있죠. 네. 그런 것을 연고로 만들어 놨어요. 그 연고를 바를 때도 통증이 좀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은 이렇게 치료가 되는데 문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항바이러스 투여를 충분히 투여를 하고 우리가 이런 연고제나 이런 일반 진통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할 때는 또 다른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그 다른 치료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부분 신경외과나 마취통증학과에서 많이 치료를 하는데요. 네. 제일 먼저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우울제를 써요. 우울제요? 예, 그죠. 항우울제를 무슨 대상포진에 쓰냐 하셨지만 항우울제의 기전 중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경 표면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신경 표면을 안정화시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안정화시키는 약이 항우울제가 있거든요. 그런 약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한편은 항전간제, 우리 뇌전증이라고
블루기라고 하죠. 네. 간질 발작을 일으킬 때 쓰는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간질 발작에 쓰는 뭐 카바마제펜이라든지 뭐 가바펜틴이나 이런 약들 대부분이 기전이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신경을 자극시키는 물질이 지나가는 자리를 차단시키거나 네네. 세포를 재생시켜서 신경을 다시 코팅, 네. 망가진 신경 세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 바이러스에서 망가진 부분을 재생시키고 한 번은 코팅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이 항전간제, 우리 뇌전증이 있을 때 쓰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신경 차단술을 쓰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물리치료 중에서 텐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텐스는 신경절에서 나오는 신경을 갖다 자극을 해서 그런 통증을 없게 하는 그런 물리치료 중에 있는데요. 그런 물리치료도 이런 통증에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극소마취를 하는 그런 치료를 하거나 신경절에 주사를 직접 줘서 우리가 허리 아프거나 다리에 통증이 있을 때 네. 부분적으로 이게 신경절 마취나 신경절 블록이라고 하죠. 네. 신경 블록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해서 통증을 이기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척추각 내에다가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집어넣어줘서 세포막을 안정시킴으로 해서 통증을 없게 해주는 그런 치료도 하게 됩니다. 네, 뭐 그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다행히 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 여러 많이 가지가 있나 있습니다. 보네요. 예, 예. 네. 하지만 이 잠복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다시 활성화되는 예. 거라고 하면 예. 재발도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재발률은 굉장히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발 또한 네. 대부분의 경우에 연배가 많으신 분들, 고연령에서 재발을 한다고 돼 있고요. 네. 요새는 그 대상포진을 치료하기 위해서 네. 항바이러스 백신이 개발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백신이 지금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 백신 또한 100% 예방을 하지 못해요. 통계적으로는 한 8, 90% 예방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면역력이 약한 분들, 오랫동안 병치를 하거나 암을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이나 암을 치료하고 완치된 분들, 또 오랫동안 당뇨 환자들, 네. 또 에이즈나 이렇게 면역 결핍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백신을 선제적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맞는 것도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한번 대상포진을 앓고 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나 보죠. 면역력이보다는 재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열린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